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원 화성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이거죠. 이거는 수원 화성의 북쪽에 있는 장안문이라고 합니다. 오래도록 평안하다, 그런 뜻의 장안문입니다. 그러면 화성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화성하면 떠오르는 조선시대 왕은 그렇죠? 정조가 되고, 이 수원 화성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개발해 놓고 전체적인 수원 화성을 만들기 위해 그 지휘했던 그 학자 사람은 그렇죠? 정약용입니다. 이 수원 화성은요, 어떤 전쟁 때 피난 가기 위해 만든 성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평상시 거주하기 위해 만든 성입니다. 즉, 지금 얘기로 하면 신도시의 그런 개념으로 지은 성이죠. 정조가요, 이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직접 공사 현장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나간 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애정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성은요, 외적의 그 방어가 아주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성이에요. 이 내용은 또 밑에서 직접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이 안에는 최첨단 기술 그리고 기법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성을 쌓는 돌을 일정한 모양으로 잘라 사용을 했습니다. 볼까요? 이게 반듯반듯하죠? 실제 그냥 돌을 쌓은 게 아니라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튼튼하고 또 외형이 더 멋지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일한 만큼 임금을 줬습니다. 돈을 줬죠.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화성에 화 있죠? 왜 화성이라고 지었을까? 이 화는 그 중국 요나라 임금 같은 성인, 나라를 잘 다스렸나 봐요. 중국 요나라 임금이. 성인이 덕으로 다스리는 곳을 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따와서 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화성, 성인이 덕으로 다스리는 어떤 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화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에는 왕이 사는 어떤 전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왕이 거처하는 행궁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거주를 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안을 살펴보면 이건 아까 장안문이라고 했죠. 장안문 뜻은 오래도록 평안하다 그 뜻이었죠. 여기 특이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죠. 이 문을 뚫고 들어가면 이 문 들어가면 또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이 문 있죠. 이 문 이렇게 생긴 이런 성곽 이거를 옹성이라고 합니다. 옹은 이제 단지를 반으로 잘라 넣은 듯 가운데가 볼록한 모습을 옹이라고 해요. 옹, 단지 옹. 반원 모양의 성이죠. 이거는 왜 두 겹으로 되어 있냐면 적군이 이제 문을 두 개를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 돌파하고 이렇게 두 개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는 이 성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의 방어, 적을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 안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습의 이런 건축물들이 보여요. 얘는요, 공심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공심돈에. 이런 데는 적을 살피고 또한 구멍으로 포도 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나선형 계단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성은 일직선으로 가다가 여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을 치라고 합니다. 이 치는 사람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여기 서서 보면 여기 잘 보이겠죠? 이쪽도 잘 보이겠죠? 옆이.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게 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가요, 한자로 꽁치래요, 꽁치. 그래서 꽁이 몸을 숨기고 밖을 엿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성에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 있죠. 옹성, 공심돈, 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에는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었죠. 임진왜란을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 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옹성 그리고 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얘는요, 봉화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떤 적이 나오거나 어떤 나라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불을 피우는 거예요. 얘는 봉돈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연기 그리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주위와 이렇게 연락하고 교신했던 그런 장치입니다. 아까 화성이 최첨단 그런 어떤 기술이 사용됐다 그랬죠? 그 최첨단 기술을 실제 살펴보면 설마, 동거, 발거, 농로 이런 도구들이 사용됐어요. 다 짐을 운반하는 도구예요. 설마, 동거, 나르는 도구, 발거, 소가 끄는 수레, 농로는 11m, 최대 높이 11m까지 이렇게 장대 끝에 달린 도르래를 사용해서 물건을 이렇게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많이 봤던 거중기, 정약용이 고안해서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중기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최첨단 도구들로 인해서 화성은 빠른 기간, 공사 건축 기간을 아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화성은
1794년 1월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796년 8월에 완공이 됩니다. 대략 2년 조금 넘었죠. 당시에 엄청나게 빠른 그런 시간 안에 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위에서 설명했던 이런 최첨단 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선생님이 책의 한 부분을 가져와 왔어요. 이 부분들은요, 수원 화성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화성 성역 의궤라는 그런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는요,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도록 지시했어요. 이 책에는요, 당시에 화성을 짓기 위해 사용한 어떤 기술,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제작 과정, 방법 등을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성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을 완공하고 정조는 11년 동안 무려 12회 12번이나 화성 나들이를 갔대요. 1년에 한 번씩 간 거죠. 왕이 궁을 벗어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정조는 얼마나 화성을 보고 즐겁고 기쁘고 그게 의미가 있었으면 1년에 한 번씩 나갔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차 도중에는 백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선의 수도를 화성으로 옮겨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고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성 안에 이렇게 최첨단 기술, 화성 안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건축물들, 그리고 화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